자,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같은 걸 왜 그렇게 가르쳐 왔느냐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 축에서도 조금 불편한 느낌이죠. 왜냐면 이게 지금 A를 값을 제시한 다음에 몇 개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A를 변화를 줘볼 테니까 A의 변화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바뀌냐 이런 관점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이항 하는 거 아시죠? 이항 안 하냐? 이항 하잖아. 이항을 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이항을 해도 방정식의 근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왜 갑자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a를 움직이려고 하거든.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근데 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예. 쌤이 이제 많이 해와가지고 이런 거 금방 알아요. 아, 이거구나. 근데 이것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 한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또 이렇게 끄집어 내려가야 되잖아, 지금. 얘를 그려도 돼. 되는데 불편하지 않냐? 만약에 여기서 내가 방정식의 실근은 이항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저 방정식을 문제에서 주는 대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럼 그래프를 평행이동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이건 아주 간단한 사례예요. 문제가 쉬운 문제니까. 근데 나중에 고2, 고3 문제 가도 마찬가지인데, 방정식은 이항해도 실근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개수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 유리하도록 방정식의 항을 적당히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말은 식을 보면 그림이 사실 거의 떠올라야죠. 사이즈가. 견적이 딱 나온다고 식을 보면, 아, 이거 망한 공사다. 여기 이항.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프를 보고 식을 쓰는 능력. 이 정도를 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랑도 상관이 있는 문제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이게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이 방정식은 뭐라고 볼 수도 있냐면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하고 y는 a 플러스 1 이 두 개를 등치법으로 y를 소거해서 위에 걸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즉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냐? 이해돼? 그러면 그래프를 평행이동할 필요는 없으니 이제 이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그린다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0, 마이일 거 아니야. 얘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야. 전체 절대값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전체 절대값이면 애당초 양인 부분은 상관없고 그대로 쓰면 되고, 음인 부분만 이렇게 x축에 대칭시켜서 그리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0,1이 되겠죠. 얘가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시죠? 자, 여기다가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냐? y는 a의 그래프를 움직이면서 관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자, 이거 움직이는 거 마음속으로 움직여 볼 수 있겠니?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그러니까 a가 작다라고 하면 언제 무엇보다 작다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 a가 아니구나. a 더하기 1이죠. 그죠? 예. y는 a 더하기 1이잖아. 첫 번째, a 더하기 1이 0보다 작을 때니까 실제로 뭐예요? a가 마일보다 작을 때일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안 그려도 되지? 그지? 근데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라고. 교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교점 없는 거라고. 파란색 그래프와 교점을 따져야 되니까. 그럼 이때는 0개예요, 실근이. 이해하시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실근은 몇 개입니까? 1개입니다.
아니 2개. 잘못 썼네요. 2개. 맞아요? 네. 자, 다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면 a 플러스 0보다 큰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저게 1 되는 순간이니까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0 사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잖아. 몇 개겠냐? 4개겠죠. 그리고 a가 0일 때는 저게 y는 1이 되는 거니까 3개가 됩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 2개가 되는 거지. 전부 이해되니 친구들? 이해돼? 근데 여기서 이걸 조금 눈여겨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중근은 1개로 세기로 한다라고 적혀있잖아. 야, 이게 사실 함축된 의미가 뭔 거 같냐? 중근을 1개로 세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야.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잖아. 근의 개수를 해야 할 때 중근은 2개로 보는 게 맞아요. 알았니? 근데 교점을 해야 될 때는 교점은 1개로 보는 게 맞아요. 헷갈리죠? 헷갈리죠? 해집합의 원소다 그러면 그때 또 1개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수하게 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중근은 2개로 세는 게 맞거든요. 그냥 같을 뿐이야. 알겠지? 좀 조심하시고 여기서는 중근을 1개로 보라고 해서 A는 0일 때 3개가 나오는 건데 그런 말이 없으면 A가 0일 때도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돼야 맞는 겁니다. 이해하겠니? 근데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고 했으면 3개가 되는 게 맞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점이란 말하고 그냥 두 점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선생님 서로 같은 두 점일 수도 있잖아요. 서로 같은 두 점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은 위치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같은 두 위치라는 게 말이 돼요? 위치는 하나밖에, 그러니까 특정 위치를 딱 확정을 하면 그 위치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위치가 같다는 말은 그 두 점이 같다는 뜻이지 뭐 2개라는 뜻이 아니야. 하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것들 좀 헷갈리시겠지만 문제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11번.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AB와 AC가 2로 같은 직각 2등변 삼각형 ABC의 변 AB 위의 점 P를 AC 위의 점 Q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네. 잠깐만 더 하자. 이렇게 이 직각 2등변 삼각형을 A, B, C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A, B 위의 점 P를 AC 위의 점 Q를 잡아서 정사각형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A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P랑 Q는.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여기다 P다, 여기다 Q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이해했어요? 이때 이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y라고 했으니까 이 면적을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AP랑 AQ는 길이 같다고 쌤이 얘기했지? 그치?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다니까요? 그러면 AP를 얘가 X라고 잡은 거니까 Y는 X의 제곱이냐라고 하면 옳지 않아요. 왜 옳지 않냐면 이게 옳은 순간은 딱 이때까지 뿐입니다.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인 직각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까지 오면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까지는 이게 옳은데 만약에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이때는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상한 도형이 나오잖아. 오각형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하겠니? 예. 근데 이거는 좀 너무 크게 그려져서 다시 그리긴 할게요. 알았죠? 예. 한 요 정도 잡아놓게. 이래도 오각형이야. 겹치는 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쌤 말 맞아,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x제곱은 지울 필요 없어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까지는 x의 제곱인 거야. 여기 이만큼의 길이가 1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만큼의 길이는 2죠.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고요. 여기 이만큼의 길이는 1이라고 잡은 거죠, 제가. 이해했니? 자, 이제 문제는 그러면 P가 이런 데 있고 Q가 이런 데 있을 때 겹치는 부분의 면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오각형의 면적을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때도 여기의 길이는 여전히 x라고 볼 수 있죠. x는 변수니까. 그죠? 그럼 x의 제곱이라는 정사각형에서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면적을 빼는 선택을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x니까 그럼 여기가 2-x가 될 거라고. 맞아? 직각 이등변이니까 그럼 여기도 2-x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x에서 2-x를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2x-2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2x-2의 제곱을 빼는 거죠. 2분의 1 2x-2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y가 또 뭐가 되냐면 x의 제곱에서 2분의 1 곱하기 2x-2의 제곱을 빼는 게 되는 겁니다. 언제? 1부터 2까지. 이해하겠냐, 아가들? 이해하겠어? 예. 이 식 정리해보면 뭐 나와요? 어차피 저 2는 앞으로 빼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제곱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2인가요? 그죠? 네. 결론 y는 x의 제곱으로 쓸 수도 있고요. 저거 그림 그릴 거니까 표준을 고칠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 여기 하나는 0에서 1까지고 또 하나는 1에서 2까지다 라는 거고요.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어차피 0과 2 사이에서만 그리면 되니까 뭐 복잡하게 큰 그래프가 필요한 건 아니고. 여기 1,1 잡아 놓을게요. 1,1에서 그래프가 바뀌거든요. 네. 여긴 2,2 잡아 놓을게요. 얘가 뭐라고 했냐면 0과 1 사이에서는 x제곱을 그리면 되는데 x제곱을 일부만 그리는 거죠. 여기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겠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1과 2 사이에서는 위로 블록인데 그러니까 2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위로 블록이고 2,2가 꼭지점인 거 그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얘들아, 이 점에 대해서 이 곡선은 점대칭이다. 왜 점대칭이야? 2차항의 개수 절대값이 똑같잖아.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다니까? 이걸 180도 회전시키면 그림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는 1,1의 대칭인 형태의 곡선이 얻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함수 자체가 구간마다 다른 것들을 많이 물어볼 거란 말이야. 이거 귀찮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그리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그리는 거구나. 이렇게. 예. 얘는 근데 그래프가 좀 쉬운 편이죠. 왜냐면 이 그래프를 얻는 과정이 좀 불편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저 과정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확보됐으니까 좀 쉬운 걸 주는 거고, 저 과정이 쉬우면 그래프가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겠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다항함수의 그래프 2번까지 일단 마치죠.